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 전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해안가 일대는 전쟁 준비를 하듯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상습 피해 지역인 해운대 마린시티와 청사포 일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태풍이 불 때 거리의 간판들은 흉기로 돌변합니다. 무허가 노후 간판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강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시 교육청도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10일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 전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모래사장에 설치된 간이시설물들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파라솔과 플라스틱 의자 등은 바람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줄로 묶어 고정했습니다. 해수욕장 맞은편에 있는 상가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를 겪은 뒤 올해는 가게마다 차수판을 설치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집집마다 다 설치돼 있어요. 물이 넘어와도 집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통유리창 아래쪽에 전체적으로 판자를 둘러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온 걸 보고 이번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잘 태풍 피해가 없이 잘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해안가 아파트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곳은 아파트 지상 출입구입니다. 이 모래를 가득 넣은 마대자루를 제 키만한 높이까지 쌓아뒀고 이 마대자루가 넘어지지 않도록 새로 된 구조물까지 단단하게 고정시켜둔 모습입니다. 월파로 인한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송정항 인근 도로 위, 바다에 있어야 할 배들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일찌감치 어선을 대피시키기 시작해 부산 전역의 어선 3,500여 척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도 태풍 대비에 한창입니다. 부산시는 정박해 있는 요트 500척에 피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항도 항만 운영을 중단한 채 선박을 피항 조치하고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10일까지 부산에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 비가 내리고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일 새벽 2시를 전후해서는 만조까지 겹치면서 침수 위험이 더욱 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렇게 부산 전역이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해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해안가 일대는 말 그대로 전쟁 준비를 하듯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상습 피해 지역인 해운대 마린시티와 청사포 일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폭탄을 맞은 것처럼 변한 상가 내부, 진열대는 무너져 내렸고 장식과 집기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상가 전체를 합판으로 막아놨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 당시 마린시티 일대 상가의 모습입니다. 방파제를 넘은 파도는 물폭탄으로 변해 일대 상가를 덮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9일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 상가. 평소라면 한창 영업을 해야 할 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문을 닫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상가 앞에는 이미 차수막이 설치됐습니다. 아예 상가 전체를 커다란 샌드위치 패널로 막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본 상인들은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내부 집기를 모두 빼냅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많이 불안하죠. 저번에도 안에 다 부셔져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목으로 다 막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장비 다 빼고 이제 이사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흰남노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청사포 일대도 비상입니다. 건물 외부에 철근을 고정시킨 뒤 두꺼운 나무를 끼워 창문과 출입문을 막아놨습니다. 인근의 한 카페 바닥에 있는 돌덩이들은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밀려 들어온 것들입니다. 카페 유리벽과 현관을 막기 위해 철 구조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해운대 마린시티와 청사포 일대는 태풍 상습 피해 지역입니다. 바닷가와 바로 인접한 데다 낮은 방파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슈퍼 태풍이 더 자주 한반도로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서 방파제를 높인다든지 차수막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풍만 오면 피해로 이어지는 해안가 일대는 이번에도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가고시마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태풍의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극한호우에 이어 찜통더위까지 올여름 대한민국은 이상기후로 인해 말 그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불청객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6호 태풍 카눈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이동 경로를 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9일 밤 9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요. 10일 오전 9시쯤에는 경남 통영 북서쪽 약 40km 부근까지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오후에는 충청권을 지나 북상할 예정인데요. 이후 태풍 중심부는 수도권을 통과한 뒤 11일 밤 북한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전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에 포함되는 만큼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데요. 초속 15m 바람은 간판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색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경남 남해안에 가까이 왔을 때에도 태풍의 강도는 강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입니다. 비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특보는 9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10일 오후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와 강도는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부산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데 부산시는 태풍 대비에 분주합니다. 송철우 부산시 자연재난과 방재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고 피해가 우려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특히 이제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난 7월에 장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 지역이 45건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마 기간 동안에 재해 우려 지역도 109개소를 추가로 발굴을 했습니다. 현재는 총 3,448개소에 대해서 산사태 우려나 비탈면 등 붕괴 우려 지역과 해안가, 저지대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태풍주의보 그리고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면 입수가 전면 통제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인 담당관제를 실시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통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 지역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태풍의 경우는 많은 비를 가지고 있고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란 것 자체가 원래 저기압이기 때문에 해안가의 그 수심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산사태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려가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 기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기상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금 직접 영향권이 9일 밤부터 10일까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시더라도 해안가, 저지대, 계곡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통행을 하실 때 해안가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사전에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제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민대피도 이렇게 같이 진행되므로 이 부분도 각지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철호 방재관과 부산시의 태풍 대책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이 불 때 거리의 간판들은 흉기로 돌변합니다. 강풍이 불면 인도나 도로 위에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무허가 노후 간판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강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태풍이 불 때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외벽에 매달려 있던 간판이 인도 위로 추락합니다. 간판 아래를 걷던 한 여성은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5개 간판들. 소방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태풍이 불면 건물 바깥에 있는 간판들은 도로 위의 흉기로 돌변합니다. 강풍을 대비해 지자체별로 위험 점검도 실시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노후 간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 광주, 경기 지역의 간판 92%는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간판입니다. 이 간판은 설치도 마음대로, 안전점검도 필요 없습니다. 녹슬고 오래된 간판이 방치되다 보니 약한 바람에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지역의 5개 광고물 관련 사고 74%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 초속 14m 이하에서 발생했습니다. 간판이 떨어져서 이제 시민들이 다칠 위험이 매우 크거든요. 간판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들 수 있게끔 양성화를 해야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시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판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은 사전 대비입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강풍이 예보되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이동식 간판이나 입간판 등은 실내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간판이나 구조물에 고정된 볼트가 느슨하거나 처짐이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119에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 때 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간판이 있는 건물 외벽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9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부산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일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초중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 전환, 방과 후 학교는 운영하지 않도록 학사 일정 조정 사항을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돌봄 교실은 운영되지만 등하교시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나 대리인이 동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도구 복례이동 지역자율방재단이 태풍 카눈 대비 방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복례이동 지역자율방재단원과 동직원 등 15명은 주택 밀집 지역을 방문해 배수로를 점검하고 강풍 피해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주택 등 재취약 지역을 사전 점검했습니다.